사구체 구조를 손상시켜서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농축된 단백질 보충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 조직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맵기 단백질을 먹기 어려운 분들이나 육류, 콩, 우유 같은 그런 단백질 식품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우유 속의 유당까지 제거해서 우유 먹으면 막 속이 불편한 사람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단백질도 나와서 단백질 먹기가 참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단백질을 슈퍼푸드라고 생각을 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 드시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 자, 첫 번째는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단백질의 소화 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대사 배출이에요. 단백질 대사산물의 그 배출을 담당하는 가장 주된 기관이 신장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의 사구체 압력이 올라가고 여과율도 증가하게 돼요.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구체 구조를 손상시켜서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농축된 단백질 보충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결석인데요. 신장 결석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금물입니다. 이 역시도 단백질의 대사 배출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농축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는 단백질 분해 산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것, 수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몸속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탈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분해산물도 많이 생기고 더불어서 수분도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침전물이 쉽게 농축되면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석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농축 단백질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물도 반드시 충분히 드셔야 해요. 자, 또 통풍은 어떤가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통풍을 일으키는 그 요산이 유청 단백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통풍이 잘 발생해요. 그렇지만 통풍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다면 단백질 보충제도 과잉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직접적으로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만약에 요산 배출이 잘 안 돼도 몸속에 요산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간질환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을 띠기 때문에 간에서 먼저 해독 과정을 거쳐서 요소로 분해된 다음에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가야 해요.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농축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암모니아 해독이 잘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충제가 아닌 자연식품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섭취량도 몸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2형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 전에 분리 유청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그 소화 흡수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 포만감도 주어서 식사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단백질 보충제는 제품마다 다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당류가 첨가가 안 된 제품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당뇨가 있어도 만약에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나빠졌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뇨병으로 신증, 신부전증이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는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우유 알레르기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유청 단백질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유 소화가 안 되는 유당불내증과는 좀 다른데요. 유당불내증은 우유 속에 그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사람들이 우유를 먹었을 때 막 배 아프고 설사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두드러기, 피부 건조, 가려움증, 장염, 변비 같은 염증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예요. 속열이 많은 체질이나 사상 체질로는 소양인들에게 우유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드름인데요. 영양제 중에서 이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B6와 12가 해당이 되고요. 보충제 중에서는 유청 단백질이 해당이 됩니다. 유청 단백질은 IGF-1이라는 근육 강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한테는 좋은데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에는 좀 불리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영양제나 보충제를 먹는다고 다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드름이 있거나 혈중 IGF-1 수치가 높은 10대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탈모입니다. 탈모 중에서도 남성형 탈모인데요. 좀 전에 유청 단백질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성형 탈모는 테스토스테론 이 두피에서 DHT로 변환이 되면서 모낭에 작용을 해서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혈중 DHT 수치가 높았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모발이 건강한 사람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이미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탈모를 더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장질환, 신장 결석, 간질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는 금물이고요. 당뇨 환자는 운동과 식단으로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는 2형 당뇨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는 피하셔야 하고요. 또 여드름과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여드름이나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지생활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